안녕하세요. 궁금한 요즘 이슈 쉽게 알려드립니다. 지식이 삼촌입니다. 최근 사이버 레카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를 공개하는 영상이 업로드되며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사적 제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밀양 지역의 남자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이었던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무려 1년 동안 가했던 집단 성폭행 사건입니다. 당시 14살이었던 피해자를 전화통화로 밀양으로 유인해 집단 성폭행한 이 사건은 44명의 가해자 중 13명만 구속수사를 진행, 나머지 31명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를 했으며 지역경찰과 밀양 주민들의 묵인으로 가해자들은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약 20년이 지난 2024년 6월 해당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인 박모 씨가 2022년 백종원의 콘텐츠에 등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범죄자가 정작 본인은 다른 가해자들과 마팔 상태로 교류를 이어가고 있고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아 금지 오겹으로 아끼고 있는 모습에 네티즌들은 분노한 것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 이슈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락보관소는 부산 20대 여성 추락 사건, 거제 전 여친 폭행치사 사건,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 등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의 주요 용의자 신상을 공개, 박제하며 사적 제재를 가하는 사이버 레카 채널입니다. 가해자 박모 씨의 신상이 공개되고 난 후 나락보관소는 또 다른 가해자 신모 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개명까지 하며 과거를 철저히 숨기고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딜러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볼보 자동차 코리아 전시장에서 딜러로 근무하며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이 퍼지기 시작하자 신 씨는 잠적을 했고 볼보 코리아는 해당 직원을 해고 조치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죠. 나락보관소는 본인은 주동자 44명의 신상을 전부 알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 가족과 44명을 전부 공개해도 된다는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나락보관소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와 사전 협의는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채널의 기존 영상이 모두 비공개되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곧 운영을 재개했고 현재까지 가해자 공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락보관소의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해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는 비판과 이를 옹호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사적 보복이 사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고 정의를 표방한 사적 복수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무분별한 사적 제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실제로 밀양 성폭행 사건에 가해자로 지목된 B씨의 여자친구로 신상이 알려진 한 여성은 본인은 B씨의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말하며 악성 댓글과 도를 넘는 인신 공격을 받고 있다는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죠. 반면에 네티즌들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피한 이들이 20년이 지난 현재 유튜버에 의해 처벌받는다며 통쾌해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적 제재는 학교 폭력, 데이트 폭력, 사이버 종교, 사이버 범죄와 같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법으로 처벌하는 게 힘든 범죄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으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법이 처벌하지 못한다면 내가 대신 벌을 주겠다는 사적 제재에 사람들이 더욱 열광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무분별한 신상 공개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정의로운 심판을 표방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개인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